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리스란 무엇인가, 리스 공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를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리스가 굉장히 생소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리스가 뭐지? 렌트랑 비슷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자동차에 관련된 지식을 좀 쌓는 데 있어서 리스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 리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는 뭐죠? 리스는 빌려 타는 거, 렌터카도 빌려 타는 거, 똑같은 거 아닌가? 근데 말이 틀리지?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주로 수입차를 리스를 많이 하는 것 같고, 국산차는, 그러니까 수입차를 렌트하는 거를 리스라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리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상식적인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쉽게,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스가 어려운 거는 장기 렌터카하고 자꾸 혼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장기 렌터카하고 리스하고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어떤 부분이 틀린지 차이점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 아마 리스가 조금 더 이해하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리스는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기 렌터카하고 리스하고 차이점인데, 리스는 둘 다 차를 다 빌려 타는 개념이긴 하지만 리스는 금융적인 개념이 조금 더 강합니다. 그리고 대출 상품이기도 하고요. 금융 상품입니다. 그래서 리스는 금융의 개념이 조금 더 강하고 장기 렌터카는 좀 영업적인 개념, 영업용 차량이기도 해요. 심지어는. 그래서 장기 렌터카는 영업의 좀 개념, 이용의 개념, 이런 게 조금 더 강하고요. 리스는 금융 성격이 좀 강한 대출 상품이면서 명의만 살짝 좀 빌린다, 이런 개념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장기 렌터카하고 또 하나 틀린 건 뭐냐면, 장기 렌터카는 렌트비 안에 자동차 세금과 또 그리고 보험료가 다 포함이 다 돼 있어요. 근데 리스는 어때요? 리스는 세금도 대부분은 별도로 내야 되고 또 그리고 보험료도 별도로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보험료 자체도 자기 보험, 이용자 본인의 보험 요율에 맞춰서 그냥 보험소에 내는 거예요. 물론 리스에 포함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리스에 포함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이용자 본인의 보험 요율에 맞춰서 그거를 포함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는 말이 조금 렌탈 개념이 있지 명의만 살짝 빌렸다라는 개념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부분은 세금도 본인이 내고 보험 요율도 이용자 본인의 요율에 맞춰서 진행을 한다. 장기 렌터카는 장기 렌터 회사의 그 보험료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쓸 게 없죠. 그래서 리스는 빌리는 거는 빌리는 건데 좀 명의만 살짝 빌리는 개념, 좀 그런 식으로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리스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리스의 신차 리스의 한 90%는 거의 운용 리스고요. 또 금융 리스도 조금은 있습니다. 한 10%, 20% 정도 금융 리스도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럼 차이가 또 뭐냐? 리스 자체도 좀 약간 혼돈이 있었는데 종류까지 말하니까 좀 더 머리가 아파지죠? 예. 요거까지만 좀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이거 외에도 이용자 명의 리스, 메인터넌스 리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또 나중에 또 설명드리는 시간이 있겠고요. 대부분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요렇게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 리스가 되는 거는 많지는 않다 그랬죠. 신차 시장에서 10% 전후인데, 이 금융 리스는 어떻게 보시냐면은, 만약에 운용기간을 36개월로 잡았다, 아니면 48개월, 4년으로 잡았다라고 했을 때, 운영기간이 끝나게 되면 이 금융리스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인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선택의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리스는 유예할부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에요. 근데 운영기간 동안에는 명의를 내 명의로 하지 않는다. 그 차이가 이 유예할부하고는 조금 틀린 개념인 거죠. 유예할부도 어떻습니까? 할부 진행하면서 잔존가치를 좀 뒤로 내놔놨다가 운영기간 4년 이후에는 그 잔존가치 금액을 납부를 더 하고 내가 인수를 하는 것이죠. 예, 그것도 유예할부잖아요. 그런데 요거하고 조금 틀리게 금융리스는 운영기간 그 48개월이라고 한다면 그 기간 동안에 명의가 내 명의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할부하고 굉장히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운영리스는 선택 권한이 있습니다. 운영리스는 운영기간에도 당연히 본인 명의가 아니고 48개월 지나게 되면은 내가 이 차를 잔존가치를 내고 인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납할 수도 있고,
요것이 바로 운용 리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뭐다? 만기시 내가 반납과 인수를 선택할 수 있으면 운용 리스, 무조건 인수해야 된다. 그러면 금융 리스.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쉽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리스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리스의 장점은 렌터카하고 비교해 봤을 때의 장점은 뭐냐 하면 번호판에 하, 허, 호 이런 글씨가 들어가지 않아서 렌트한 티가 안 난다는 것이죠. 그게 리스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본인 명의가 아니다. 이건 할부하고 비교했을 때의 장점이겠죠. 그래서 운영 기간 중에 내 명의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차가 내 명의로 있어서 불이익을 보는 그런 일이 없겠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런 불이익을 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또 특징이 있고요. 또 세 번째, 이용자 명의 리스 등 다양한 리스 상품이 있다는 것이죠. 리스 상품도 여러 가지 개발이 많이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용자 명의 리스 이런 거는 어떤 때 이용하냐면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차, 카니발 부인승이나 포터라든지 이런 화물차들, 이런 것들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인 운용 리스로 하게 되면은 부가세 환급을 못 받는데 명의는 살짝 다른 명의로 이용하면서 또 부가세는 또 자기 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하여튼 독특한 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사실은 이용자 명의 리스 할 바에는 그냥 할부가 낫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런 또 상품이 있어서 다양하고 좀 이런 상품이 많다, 종류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네 번째까지 다 설명을 드렸네요. 다양한 금융 상품이 있다. 이용자 명의 리스 같은. 그래서 이런 장점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스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리스의 단점은 뭐냐면 렌트처럼 영업용 차량이 아니라는 거에서 좀 발생이 됩니다. 렌트카는 어떻습니까? 렌트 회사에서 영업용 이 차를 사는 거기 때문에 택시처럼 영업용 이 차를 뽑는 거예요. 렌트카 회사에서. 그래서 어떤 이점이 있느냐? 세금이 쌉니다. 취득세도 싸고 연간 자동차 세금도 싸고, 그게 차이가 연간 자동차 세금 같은 경우는 10배나 싸요. 엄청나게 싸죠. 10배도 더 쌉니다. 13분의 1도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싸다. 승용차 기준을 봤을 때. 또 취등록세는 어때요? 일반적인 승용차는 7% 내는데 영업용 차량은 4%를 내니까 절반보다는 조금 더 내지만 어쨌든 좀 굉장히 좀 싸죠. 그래서 세금적인 혜택에 있어서는 좀 낫다. 또 어떤 또 세무사님들은 이런 말씀하세요. 부가세적인 측면에서는 리스가 장기 렌터카보다 10%가 유리합니다 라고 방송을 하고 유튜브에서 출연해서 말씀하시는 세무사님들 계시는데요. 그거 잘못된 말씀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제 말이 맞습니다. 리스하고 장기 렌터카하고요, 부가세적인 측면에서는 유불리가 없다. 이게 정답입니다. 요거까지 설명드리려면 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거는 다음번 영상에서 제가 한번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법인도 여러 개 운영하고 있고, 렌터카 회사도 15년 전에 좀 오랫동안 운영도 해봤고, 큰 전체적인 안목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정확하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렌트하고 리스하고 부가세적인 면에서 유불리가 없다라고 하는 근거는 제가 별도의 영상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가세적인 면에서는 유불리가 없지만 취등록세와 또 연간 자동차 세금에 있어서는 장기 렌터카가 훨씬 더 유리하다. 이 부분 때문에 리스가 국산차에서 봤을 때는 장기 렌터카에 비해서 굉장히 좀 더 손해를 많이 보셔요. 좀 이런 게 있고요. 또 두 번째, 반납 시 장기 렌터카의 평가에 비해서 차량 감가 평가가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본네트 하나 교환됐으면 3% 감가, 갈았으면 2% 감가, 많이 감가되다 보니까 반납하려고 하다 보면은 운영 리스 같은 경우 굉장히 페널티를 많이 지불해야 반납할 수 있는 좀 그런 것도 조금은 있습니다. 물론 잘 관리하셨으면 문제가 없겠지만요. 자, 또 리스의 개념을 잘 아시려면요, 이런 리스의 운용 기간의 전 과정을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이 리스 만기 시에 잔존가치라는 개념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이 잔존가치라고 하는 거는 장기 렌터카에서도 나오지만, 이 잔존가치라는 개념은 할부만 했던 분들은 잘 모르시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조금 더 알고 공부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만약에 48개월 정도로 이 운용을 한다고 봤을 때 4년으로, 또 그리고 이 차량이 한 50% 정도의 잔존가치라고 인정을 한다면, 이거는 차마다 틀립니다. 어떤 거는 60%, 어떤 거는 40%, 차이가 많이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는 한 50%로 이 차에 대해서 잔존가치가 매겨졌다. 리스 회사에서
그런 기준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차량 가격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짜리라고 한다면 2,500만 원에 대한 원금이 있겠죠, 그죠? 또 2,500만 원에 대한 잔존 가치는 뒤로 밀어놨습니다. 그래서 48개월 동안 리스료를 어떻게 책정해야 되겠어요? 절반인 2,500만 원, 2,500만 원을 48개월로 나눠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또 이자까지 또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해가지고 사실 이자는 이 기간에 원리금 균등상환의 방식에 있어서 요 기간에 맞춰서 이자도 납부를 하셔야 되고, 잔존가치의 원금은 밀어놨지만 잔존가치의 이자도 이 리스 운영 기간 동안 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합쳐서 이 48개월 기간 동안 리스비가 산정이 됩니다. 근데 리스가 겉으로 보기에는 좀 많이 싸 보이는데요. 그래서 리스비도 내셔야 되는데 다른 것도 뭐도 또 내셔야 된다고 했죠? 예, 세금도 따로 내셔야 되고 보험료도 따로 내셔야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또 시비 거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이, 당신이 잘 모르는데 리스도 보험료, 세금 다 같이 낼 수 있어. 예, 같이 낼 수 있는데요. 그런 상품도 있는데 그게 그겁니다. 어쨌든 본인의 보험료와 세금을 다 같이 묶어서 쓰는 프로그램도 있긴 있지만 그렇게 한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럼 당연히 리스가 또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거는요. 그래서 일반적인 운용 리스에서는 초창기 내는 그 취등록세 이런 것들은 같이 묶여서 이렇게 리스비 내지만 연간 자동차 세금과 연간 보험료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별도로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땐 좀 싸 보이지만 세밀히 따져보게 되면 좀 비싼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모든 것을 좀 따져줄 수 있는 우리 어기어차 장기 렌터카 같은 데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잔존 가치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운영 기간이 다 끝난 다음에 할부하고 틀린 건 뭐예요? 할부는 운영 기간이 다 끝났으니까, 할부 기간이 다 끝났으니까 내 차죠. 예. 그런데 리스는 어때요? 잔존 가치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잔존 가치만큼을 돈을 내고 인수하거나 아니면 인수하기 싫으면 운용 리스 같은 경우는 반납을 하거나 이런 개념이 바로 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리스는 사실 유예 할부하고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해요. 근데 완전히 무조건 인수할 수밖에 없는 거는 금융 리스. 만기 시에 선택할 수 있으면 운용 리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근데 유예 할부하고 비슷하지만 명의를 살짝 빌려서 내 명의로 차가 잡혀서 불이익을 보는 어떤 그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국산차는 특별히 장기 렌트카에 비해서 리스가 참 많이 불리해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구체적인 차종을 몇 가지를 들여서 몇 편의 영상을 좀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렌터카하고 리스하고 예를 들어서 뭐 그랜저는 얼마가 손해가 나는지, G80은 얼마가 손해가 나는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생각보다 꽤 많이 손해가 납니다. 아마 1년에 자동차 보험료를 뭐 그랜저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내시는 분들은요, 4년 동안 거의 한 400만 원 정도 손해를 내신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좀 따져봤더니 G80 같은 경우는 개인마다 보험료 때문에 조금은 차이가 나지만 4년 동안 700만 원까지도 손해가 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국산차는 리스를 하지 마시고요. 물론 이런 사실을 다 알고 내가 400만 원, 700만 원 손해가 다 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번호판에 하허호가 들어가기 싫으니까 나는 400만 원, 700만 원 손해보고 리스로 갈 거야. 그런 분은 제가 말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하시는 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을 찍는 거고요. 예, 이번 영상 들으셨으니까 아이고 내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동안 리스를 했구나. 이런 거 좀 아셨으면 앞으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정보들 저희 우리 어게차 장기 렌트카가 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채널 애청해 주시고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